자, 오늘 에코프로가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반등이 제대로 나와줬습니다. 네, 10%가량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와줬고, 에코프로 BM도 볼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9%대 아주 강력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특히나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말고도 이 2차 전지 업황,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동반해서 확실하게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번 나오는 상승이 진짜 상승일까? 그리고 오늘 일단 우리나라 지수가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와줬고, 이 미국 시장도 이 불확실성 속에서 미 시장도 다시 한번, 또는 미 선물 시장까지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이 국면 속에서 지금 12월 달 이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변동성을 앞둔 현재 시점, 만약에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또다시 글로벌 시장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상승이 그냥 가짜 상승이었고 또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뭐 변동성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늘 일단 상승에도 우리가 절대 저는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짧게 보는 것보단 지금이 조정 단계에 대한 바닥이 뭐 말 그대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 혹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를 현재 구간에서 어설프게 이 단타 전략으로 끌고 가다 가는 여러분들, 이거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 구간들을 아직 확실하게 돌파하지 않은 현재 구간은 일단은 우리가 관망을 해야 되고 그냥 기분 좋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어디까지 좀 바라봐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제가 매일 이렇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렸고, 고점에서 주가 떨어질 때마다 절대 매수하지를 말자고 했던 이유들도 저는 분명하게 있었던 겁니다. 자, 11월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요.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연말까지 정말 좋은 일들 가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이 에코프로 관련돼서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보자면, 이 에코프로가 이제 연간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3개 분기 연속 흑자이고, 이 양극재 매출이 500억에서 2,700억까지 늘었습니다. 네. 그 실적이라는 게 지금 현재 계속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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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연간으로 누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해 나간다는 건데, 이게 정말 작년, 재작년과 비교하면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눈에 보이게 딱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리튬 가격에 대한 이 탄산 리튬, 중국에서 이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이 오늘 2차 전지 섹터의 강세를 또 이끌어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이거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은 어 볼게요. 나스닥이 흔들리면 코스피가 흔들리고,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상관관계가 지금 현재 거의 0.82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미증시가 올라와 줘야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오는 거고, 하락하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지금 시장을 계속 주도해 나갔던 게 누굽니까? 바로 AI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그리고 우리나라 거의 모든 이 수급들이 어디로 쏠렸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로 쏠렸잖아요. 이런 시장에 대한 재분배 시점이 언제쯤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차트 지수가 한 번 급락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저점의 바닥 리테스트를 만들어낼 때, 이때부터가 저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FOMC나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발표들이 나오기 전에, 일단 미증시가 반등을 했던 이유는, 미증시 볼게요. 미증시가 반등을 했던 이유는 그 파월 의장 대신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인사 쪽으로 의장이 교체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 금리 인하를 더 파격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일단 저가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AI 버블이다, 거품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단기적으로 조정을 만들었던 부분이 기술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냈지만, 중요한 건 이 FOMC 금리 인하 결정이 결국 12월에 나오는 거고, 아직까지도 10월 달 CPI 지표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 시장이 한 번 더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런 시장이 앞으로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 BM도
하락을 당했지만 저는 오늘 나왔던 이 상승 구간들 있잖아요. 하락은 이제 제한적으로 나올 것이고 오히려 우린 그런 눌림목 자리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드려 보자면요. 에고프로는 제 영상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관점을 계속 이야기해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장기적인 파동으로 볼 때, 우리가 장기적인 파동으로 볼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파동에 대한 그림을 그려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단기 고점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계좌의 수익이 50%가 될지 100%가 될지를 결정한다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4파 조정이 거의 나왔다 보는 게 맞아요. 4파 조정이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설계해서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인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인 우리가 잡아야 되는 4파 조정 단계가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4파 조정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지금 현재 0.38이 라인 구간까지 떨어졌고, 올라오는 이평 라인에서 여기선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수 타점도 제가 문자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대응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끌고 가서 1차적인 매도 구간들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앞으로 이러한 타점들이 나올 때 계속 여러분들에게 에고프로 BM, 에코프로 뭐 거의 동시에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빠르게 진행해서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갈 거고, 혹은 타점 영상을 빠르게 찍어서라도 제가 함께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게 평일이고 장중이다 보니까 이런 영상들을 사실 일하면서 계속 챙겨 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먼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매수나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같이 함께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에코프로 BM에 에코 에코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끔씩 이제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데 이걸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감사하지만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라고 남기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같이 공유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미증시나 코인까지도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을 모르던 시절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뭐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면 따라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손실을 입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갔던 거, 이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갈 거고, 그리고 또 혼자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함께 나갈 거니까, 네, 많은 분들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과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갈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좋은 인사이트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